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조금 영적인 것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조금 낙후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1층엔 우리 집, 2층엔 주인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2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명절에도 가족이나 친척이 방문하는 일도 전혀 없었고 평소에도 두 분이서 조용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소리는 들릴 리가 없죠. 당시 이모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잠을 자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또 어느 날에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이나 이모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자라고 하셨고요. 나중엔 아기가 웃는 소리가 들리고 방의 액자가 대각선으로 기울어지고 도둑도 들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모도 점점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옹알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또 나기 시작하길래 이모랑 저는 일부러 잠을 안 자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엔 천장 위에서만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이젠 집안에서 도도도 하고 들리는 겁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이모랑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결국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부모님이 이사를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사 가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사 가면서 냉장고를 버리려고 문 밖으로 빼야 되는데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리는 철문이 안 열리고 아빠는 눈이 빨개져서 매일 술 드시고 이사 가지 말자고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집안의 싸움이 멈추질 않았어요. 전날 이사 견적 내러 온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갑자기 이사 당일날 트집 잡으면서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 버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결국 이사는 우여곡절 끝에 마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서도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같은 동네 멀지 않은 곳으로 갔는데요. 멀쩡하게 햇빛 뜨는 집안에서 곰팡이가 피고 동생이 자다가 몇 번이나 놀래서 깨고 아빠는 술 먹다 갑자기 밥상을 엎을 때도 있었고요. 다시 이사를 했지만 새로 이사한 집에서도 집안에서 평화로웠던 날은 없었습니다. 계속 집안이 뒤숭숭하고 그래서 결국 3개월도 안 되어서 또 이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도 이번엔 다른 동네였어요.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번엔 포장 이사를 했지만 이번엔 포장 이사를 할 돈이 빠듯해서 그냥 직접 박스를 사다가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좋고 마지막으로 책꽂이를 정리할 차례였는데 책꽂이 위에 위치한 관음보살 액자와 동자스님 조각상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전 귀신을 본다기보다는 주로 느끼는 편인데 어떨 땐 선명하게 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느낌으로 뭔가 있구나 구분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엄마가 새 것이라고 사온 가디건의 느낌이 이상해서 알아보라고 하면 보세였고 느낌이 쎄해서 물어보면 누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사를 하는 동안 집어든 다른 물건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관음보살상을 집어들고도 그랬는데 근데 동자승 조각 이런 상은 집어들자마자 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카락이 쭉 뺏었는데요. 그리고 그 동자승 조각상을 보니 조각상의 입이 흉측하게 찢어져서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걸 든 채로 동생에게 달려가 너도 보이냐고 물었고 동생은 당장 버리라고 난리쳤고요. 당장 그걸 들어 밖에 달려가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근데도 안 깨져요. 한 3번을 힘껏 내리쳤는데도 머리는 깨지질 않더라고요. 결국 그 조각상을 망치로 부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훗날 들은 이야기인데 스님 조각상이나 불상 등은 점안식이라는 걸 한다네요. 그걸 안 하면 불상에 안 좋은 잡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불상을 모실 때는 꼭 해야 하는 거라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동자승 동상이 내가 자는 방 책꽂이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 날 지켜봤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동자승 조각상은 엄마 아빠가 지리산에 있는 한 기념품 가게에서 사왔다고 하셨어요. 그걸 깨버리고 난 뒤로는 집안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빠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에도 학교 시설을 점검하러 학교에 가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주말, 아빠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좀 거들어 달라고 해서 아빠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찾아보니 1층 화장실은 교직원 화장실이고 조용한 학교 안에 내가 볼일을 보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찌하나 해서 일부러 2층 화장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학교가 정말 조용하고 스산한 겁니다. 아빠는 잠깐 다른 곳에 가셔서 없었으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을 찾아서 학교 복도를 쭉 걸었습니다. 빈 교실들을 지나쳐서 예절 교육실 앞이었는데 예절 교육실 앞에는 승무원, 제복 비슷한 걸 입은 한 여자 등신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등신대를 뒤돌아 자세히 관찰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냥 계단을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소름 돋는 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왼쪽 발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저릿저릿하고 칼로 베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냥 아까 오래 서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등신대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집에 가서 냉팩, 온팩 다 해봤지만 조금 통증이 사라질 뿐이었어요. 결국 그냥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었죠. 근데 또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기르는 강아지도 잠이 안 오는지 절 보며 계속 낑낑거리고요. 평소엔 얌전히 내 발밑에서 자거나 자기 마약 방석에서 자는데 그날은 유독 낑낑거려서 짜증이 엄청났어요. 괜히 부모님 깨실까 걱정도 됐고 결국 강아지도 끌어안고 온갖 신님께 기도드리다 잠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여지껏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갑자기 확 잠이 깬 겁니다. 잠들었다가 나도 몰래 눈이 확 떠진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 다리가 확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완전히 들린 게 아니라 양발이 공중에 튀어올랐다가 떨어진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눈을 떠서 내 다리가 공중에 들렸다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 쥐거나도 허벅지나 장단지 알이 딱딱하게 굳거나 전기가 통한 듯 지릿거리지 이렇게 양쪽 다리가 튕겨져 있는 일은 없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다리 쪽을 보고서 으르렁 거리다 다시 잤지만 결국 그날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샜어요. 다음날도 아빠 도와드리러 가야 하는 거였는데 결국 다음날에도 2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불경 같은 걸 들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거든요. 어젯밤 일이 결국 뭔가 있었구나 싶은 게 그 등신대의 발 쪽 부분이 유난히 빛이 발해 있더라고요. 아마 이날 제가 불경 같은 거 들고 외워서 발에 잠시 붙어있던 게 사라진 것 같은데 제 생각이지만요. 그 등신대도 뭔가 사라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한참 뒤에 가보니까 미관상의 이유로 이제는 사라졌긴 한데 살면서 무서웠던 두 번의 경험이었습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